배준호 선수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세리에 팀이 주시하는 가운데 네. 페이노르트가 800만 파운드 정도의 오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프레이저 플래처 저분이 페이노르트 쪽에서는 공신력이 꽤 있는 분이래요. 네, 꽤 있는 소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좀 다뤄볼 만하다. 그리고 네. 배준호 선수가 지난 시즌 스토크 시티에서도 핫했지만 대표팀 와서도 쟤 누구야? 요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준호 선수에 대한 이 기사의 요약을 우리 리버풀 화팅님께서 적어주셨는데 많은 클럽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페이노르트가 그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정말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예. 스토크시티는 당연히 핵심 자원 배준호 선수를 지금으로선 팔 생각이 없다. 그런데 유럽 전역의 구회자들이 그를 영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노르트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페이노르트는 배준호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왔고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영입하려고 한다. 800만 파운드 오퍼를 통해 스토크가 배준호 매각을 고려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800만 파운드가 한 140억에서 150억 네. 사이 정도 돼요. 한 144억 정도 되는 걸 알아요. 이게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예. 보고 싶어가지고 그 페이노르트의 역대 클럽 레코드, 그러니까 최고 이적료 영입, 역대 최고 이적료 영입이 어떤 기록인지 찾아봤거든요. 얼마예요? 작년에 이제 우에다 아야스를 영입할 때 옵션을 포함한 기준으로 900만 유로. 아 유로? 네, 유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0만 파운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노르트의 클럽 레코드는 우에다 아야스 선수를 데려왔을 때 900만 유로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를 유로로 이렇게 우리가 환전을 해봤을 때 환산을 했을 때 배준호 선수의 이적료는 951만 유로. 네, 이 금액대로라면 951만 유로예요. 그래도 클럽 레코드네. 만약에 이 금액 진짜 이 기사대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진짜 클럽 레코드를 배준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페이노르트가 새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스토크시티 입장에서 이걸 장사로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옵션 포함해서 당시 이제 이 배준호 선수를 영입할 때 한 30억 원 정도로 데려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951만 유로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억에서 1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 이상의 이적료 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적료만 보면 이적료만 봤을 때는 진짜 스토크 입장에서도 장사는 충분히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뭐 세론 같은 조항이 또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클럽 레코드로 페이노르트가 배준호 선수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선수를 이적료 때문에 뭐 금전이 급하다면 팔 수 있어요. 다른 이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스토크시티가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헷갈리는데 오늘 새벽이었는지 이제 어젯밤이었는지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이었죠. 배준호 선수가 2골 넣었거든요. 저도 그 골 장면 봤고 그리고 스토크시티 유튜브를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스토크시티 유튜브 한번 봅시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느 정도 배준호를 좋아하는지. 와. 배준호가 위에 있더라고. 바로 위에 있어. 네, 뭐 유니폼 발표할 때도 그렇고 지난 시즌 말미에서도 그렇고 스토크시티 인스타 들어가면 다 배준호였거든요, 진짜. 배너에 배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계하고 경기 보신 분들은 없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니까 팔지 안 팔지는 모르긴 하겠으나 이적료 장사로는 일단 스토크시티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경우는 스토크 입장에서도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도 특히 페이노르트 입장에서 계속 아주 절박하게 달려들고 있는데 스토크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될 테고 특히 스토크가 더 고민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바우터비르어 선수와 배준호 선수 둘 다 지금 다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어느 팀이 핵심 자원 2명을 단기 이적 시장에 다 팔긴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스토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분데스리가, 세리아 팀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3팀 정도가 또 배준호 선수 관찰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다양한 이 어떤 팀들이 지금 배준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팬들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채팅창 반응도 보니까 야 근데 페노르트는 에레디비지에서 상위권이고 우리가 뭐 유럽 대항전에서 너무 자주 본 팀인데 거기가 괜찮다. 근데 어떤 분들은 챔피언십 물론 스토크시티가 지난 시즌 17위 정도인가 그래서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랑도 굉장히 먼 팀이긴 한데 그래도 잉글랜드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렇게 둘로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무엇이 맞다라고 하기가 확실히 힘든 문제긴 해요. 페이노르트로 바로 가서 1부 리그 경험을 하고 유럽 대항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빅리그 빅클럽에 진출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는 꿈이고 아무래도 챔피언십에 있으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눈에 들기 쉽잖아요. 지금도 이적 링크가 몇 개 있다며요. 그러니까 예. 세 팀이 또 프리미어리그 팀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챔피언십에 한 시즌 더 남아서 활약을 하고 이후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빅리그 진출에 타진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무엇이 답이다라고 이야기가 하기가 예. 힘든데 투표를 한번 붙여보죠. 그래요. 이거는 예. 투표하고서 그 이후에 만약에 페노르트 간다 하면은 새 전술과 어떤 궁합이 맞는지 그걸 한번 예. 형철이한테 듣기로 하고 투표를 한번 받아봅시다. 네, 페노르트 예. 이적이 낫다 아니면 챔피언십 잔류가 낫다. 예. 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페노르트 이적은 1부 리그와 챔스, 에레디비지와 챔스, 네. 잔류는 향후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메리트를 역시 또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계시고요.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챔스는 진짜 다른 리그긴 해요. 아 그리고 에레디비지가 유럽 5대 리그에는 속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6위, 7위는 항상 하는 리그는 아닙니까? 예. 잔류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한다고 음. 승격 도전이 아니라 잔류한다고 챔피언십도 잔류할 수 있을까? 요것도 지금 팀적인 전력 생각하면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투표 빠르게 받아봤는데 네. 1000분이 하셨고요. 페예노르트 이적이 68%, 잔류가 31%. 7대3 정도 비율이라고 예, 봐야 예. 되겠네요. 그럼 페노르트 이적이 역시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형철이는 어때요? 저도 그래서 예. 한번 찾아봤어요. 예. 페노르트의 전 감독은 이제 슬롯 감독 아닙니까? 예, 예. 슬롯 감독은 지금 리버풀에 와 있습니다. 아 그쵸 맞네. 예. 아 맞네 그렇게 되네 또. 예, 예. 잘해야죠. 예. 네, 이건 뭐 그렇고 새 감독이 브리안 프리스케 감독인데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보니까 전 소속팀이 스파르타 프라하고 스파르타 프라를 제가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랑 유로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네. 네, 그래서 그때 경기 보고 중계했던 게 생각이 나고 예. 근데 그 내용이 저도 어쨌든 이 중계 준비를 위해서 그 시기만 잠깐 보고 준비를 하는 거라서 예. 그 팀에 대한 모든 팔로우가 다 돼 있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랑 어떤 데이터랑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안 프리스케 감독이 2년 전 프라하 감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인터뷰를 보니까 백4를 선호한다. 나는 백4를 선호하고 4-3-3 아니면 4-4-2도 괜찮다. 아 그래요. 네, 라는 일단 이야기를 예, 먼저 예. 밝혔고 주로 스파르타 프라에서 썼던 전술은 사실 4-3-3이 많긴 했어요.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하는 형태였고 이 감독의 스타일은 제가 그때 경기를 봤을 때도 그랬지만 확고합니다. 일단 당연히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선호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과부하에 걸리게끔 역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자주 형성되는 걸 늘 원한대요. 상대에게 이제 부담이 되게끔. 네, 부담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 역삼각형이라는 게 예. 결국 볼을 후방에서 누군가가 잡았을 때 위쪽에 2명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는 거라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위해서는 선수들의 약속된 움직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패스기를 잡아주기 위한 별도의 전술 지시도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프리스케 감독은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감독 철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채팅창에도 프리스케 감독이 압박 시스템을 잘 짜던데요 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인터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모두 강도 있게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야 공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이거 배준호 성향이랑 좀 괜찮게 어울리는데요? 많이 배준호 선수도 이제 활동량도 괜찮고 하니까. 저도 이 내용을 예. 딱 봤을 때는 괜찮네. 예. 일단 경기 재밌을 거고 예. 물론 이제 페예노르트에 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봐야 또 되겠지만 도시 적응이란 문제도 예. 있기 때문에. 근데 감독의 철학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확실하고 예. 메리트가 꽤 커 보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보여서 그리고 이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리버풀을 상대로도 흔히 이야기하는 노빠쿠 축구를 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진짜 저 갑자기 제가 네. 순간 생각이 든 건데 축구 감독하려면 축구 철학이 확실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진짜. 그때 프라하가 리버풀 상대로 내려앉는다고 해서 수비가 될 전력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덤빈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리버풀이 대승을 1, 2차전 다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되게 그 풀백도 오버래핑 시키고 윙들 안쪽으로 좁히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그런 트라이앵글과 같은 모습들이 리그 경기나 유로파 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한 부분이 네. 그냥 말만 아까 내뱉었던 말들이 내용이 아니다. 네네네. 진짜 실제로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파르타 프라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예. 아마 페예노르트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이 감독이 세트피스 코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트일란 우리가 조규성 선수 팀으로 워낙 잘 알고 있는 덴마크 미트일란의 코치로 일했었었는데 수비와 세트피스 담당으로 그 당시 코치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코치 때. 네, 근데 그때 이제 예. 미트일란이 세트피스를 굉장히 잘 쓰는 팀으로 덴마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꽤 많이 이제 취재를 해갈 정도로 되게 유명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는 나왔었고 네. 이 프리스케 감독이 그때 코치로 일할 때
매주 회의를 가지고 일주일에 2-3번의 세트피스를 위해서 작은 훈련 세션을 일정하게 가졌고 대부분의 시간은 본인이 세트피스 분석에 몰두를 했다. 그리고 미틀란이 사실 이제 그 구단주 쪽도 뭔가 스포츠 관련된 데이터 쪽에 대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미틀란이 되게 그 예. 미틀란도 그렇고 뭐 브랜포드도 예, 그렇지만 체계적인 데이터 그런 어떤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서 후연 프로그램을 짜고 영입하고 스카우팅을 하고 이런 체계가 되게 잘 잡혀져 있는 팀인데 미틀란에서 이 코치 프리스케 코치가 데이터 분석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도 그런 데이터 분석에 되게 열려 있다. 뭐 그래서 데이터 예. 분석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예. 아마 제가 볼 땐 페이노르트에 가서도 그런 스타일을 많이 강조하면서 좀 더 뭔가 선진화된 팀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축구도 데이터도 어떤 활용도 다 보면 이 감독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코치로 있을 때 그리고 감독으로 있을 때 이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록이 경기당 박스 진입 횟수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적극성, 활동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뭐 세트피스 쪽은 잘 모르겠는데 감독 성향이랑 배준호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예.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과의 투표를 통해서 예. 7대3의 비율로 예. 배준호, 페이노르트 가는 거 메리트 커 보인다. 네. 라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예. 이런 전술적인 부분 프리스케 감독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찾아본 바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마트의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좀 괜찮은 일인데 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스토크시티 그리고 이제 로테르담에 뭐 거주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영국이랑 네. 네덜란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랑 런던을 딱 방문했을 때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암스테르담 쪽이 훨씬 날씨가 좋았거든요. 네덜란드 날씨 진짜 네. 좋더라고요. 물론 안 좋을 때도 있대요. 예. 그 우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비 엄청 왔다고 그렇긴 해.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예, 또 예. 날씨 좋을 때는 예. 해도 안 지고 막 그냥 사람들 활기차고 너무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배준호 선수가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스토크 시티에서도 배준호는 잘할 거고 네. 페노르트 가서는 분명 의문부호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선수가 이 정도의 클럽 레코드를 받으면서 좋은 감독과 함께한다? 저는 많이 쓰이고 잘할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배준호 선수가 현명하게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이노르트는 진짜 진심인 것 같다.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배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